1번. 당신은 몇 년 전 운 좋게 좋은 와인을 1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많이 올라 70만 원쯤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이 가격에 와인을 팔겠습니까? 그렇다면 70만 원을 주고 이 와인과 같은 종류의 와인을 구입하겠습니까? 2번. 당신은 현재 기본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저렴한 가격의 통신사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용료는 더 비싸지만 질 좋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통신사로 옮기겠습니까? 당신은 현재 이용료는 다소 비싸지만 질 좋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통신사에 가입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저렴한 가격의 통신사로 옮기겠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인을 지금 시장 가격에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가격에 구입하지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소유 효과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옮기지 않는다는 답이 월등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먹을 잔을 사고 팔기로 합시다. 난 적어도 6달러 이하로는 컵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난 5달러. 나도 5달러. 난 2달러 이상 줄 생각이 없는데. 난 3달러. 2달러 50센트.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컵을 소유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5달러 25센트 이하의 가격에는 컵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컵이 없는 학생들은 2달러 75센트 이상의 가격으로는 컵을 사지 않겠답니다. 물론 두 그룹은 무작위로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했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서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머그잔에 관한 실험 잘 보셨습니까? 머그잔뿐만 아니라 펜, 초콜릿 등 비슷한 실험에서 모두 머그잔 실험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벼룩시장에 물건을 내놓거나 물건을 구입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되도록 비싼 가격에,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은 되도록 싼 가격에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 심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가정을 해보기로 하죠. 만일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고려해 A기업의 주식을 10주 사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만 주문하는 도중에 실수로 20주를 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10주를 다시 팔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단 어떤 물건을 갖게 되면 그 물건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소유 효과와 이와 관련된 현상 유지 오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할까요? 소유 효과라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 때 자기가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가치,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살 때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을 소유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죠. 소유효과랑 비슷한 것으로 현상 유지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현재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것이 현상 유지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효과랑 비교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현재 상태와 현재 상태로부터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소유 효과 혹은 현상 유지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소유했는지가 그 물건에 대한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니 100% 환불이나 반품을 약속하는 판매 방식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 효과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나 권리, 관습 등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그것들을 내놓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협상 과정, 법정, 정치 상황에서도 소유 효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소유 효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소유 효과 경향이 큰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속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익이 난 종목은 더 큰 이익을 바라고 손해를 본 종목은 곧 반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주식에 더 가치를 두게 되어 더 많은 수익을 바라기도 합니다. 소유 효과는 잘못 매수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에 도달해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했다고 판단해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 효과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소유 효과는 어느 경우에나 발생하는 걸까요? 그 소유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은요, 사실은 소유의 감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효과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유의 감정이 없을 때는 소유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소유 효과가 좀 작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조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고서화가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걸어 놓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그 고서화가 조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뭐 시골집에 계속 있었을 때 그 고서화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우리 집에 가져와서 우리 집에 걸어놨을 경우에는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의 감정, 그냥 소유 권리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우보다는 그 소유를 직접 내가 가지고 있고 뭐 그것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소유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유 효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에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물려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 투자 형태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소유 효과, 즉 현상 유지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유 효과에서 벗어나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소유 효과는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이 너무 높거나 혹은 사려고 하는 가격은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에 팔지 못하고 혹은 살 수 있는 가격에 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 효과를 극복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파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산다면 그 가격에 살 것인가? 내가 사는 입장이지만 판다면 그 가격에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뭐 조상이 물려준 경우 그것이 만약에 물려받은 자산이 아니고 내가 직접 구매한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뭐 선물을 준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운용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소유 효과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나면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그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건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남에게 넘기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심리 상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뇌 안에 손실을 회피하려는 부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환불 보증을 약속하는 물건을 구입하고도 문제가 있음에도 한 번도 반품해 본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행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소유 효과는 우량한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장기 투자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 효과에 따른 고집과 장기 투자의 원칙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요.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돈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가슴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나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같은 것을 놓고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문제나 상황이 제시되는 방법이나 표현, 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